두 분을 모시고 7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지난 7월 달하고 오늘 두 번 운영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앉아있는 사람도 언제 끝나나 하고 초조해지고 발제를 하시는 분도 이분들이 일어나 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서둘러야지 줄여야지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 전략 포럼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로 보여져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한 분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든가 아니면 7시에 나와서 시간을 30분 당겨가지고 초조와 긴장을 좀 줄이든가 이러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직 생활로 평생을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양심에 비춰보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국민이 현명하고 국민이 냉정하고 국민이 차분하고 이성적이면 아까 공무원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하기도 수월해요.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입으로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익되는 것을 챙겨가는 문화에서는 공무원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줄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국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어서 그 대통령 출신 여당이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신껏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 전략 포럼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세일 이사장님 등 큰 어르신들하고 가슴을 터놓고 짧게 얘기하는 중에 아주 유식한 표현을 빌면 헌법적 가치를 국민이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정부가 5년 동안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한다 그겁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 이렇게 말한 거에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공무원은 칼의 양날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는 칼도 될 수 있고 죽이는 칼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느 쪽을 중점을 두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가야 된다. 국민이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국민이 국가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중시하지 않으면 정부가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게 되면 원작을 쓴 작가는 뒤로 쳐지고 배우가 좌지우지하는 드라마밖에 못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봉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뭔가, 그 예산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이 뭔가, 정치권의 고찰이 뭔가를 지적하고 예결위원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노력해보겠다 하는 얘기,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당적 노력,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기대를 하면서 순서를 김영봉 교수님 발표 먼저, 예결위원장 발표 두 번째로 정했었는데 국회 사정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라고 하면 못 하신다고 해서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일이 좀 모호하게 됐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우리 비빔밥 논리로 뭘 집어넣든지 간에 잘 소화시킬 수 있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러한 국가 전략 포럼의 근본적인 방향과 비전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도 다른 일을 갖춰놓으시고 제가 좀 시간이 늦었어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말 좀 웃기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서 들어주세요. 어린이와 노인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큰 것이 있으면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은 양이 충분해도 자기에게 먼저 기회가 오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은 비용을 많이 쓰는 대신에 지금 당장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명해야 될 것은
바로 청장년입니다. 청장년이 현명하게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야 어린이에게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노인에게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강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전략적으로 보면 이러한 청장년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기쁘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시스템과 국민의 협력을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과제입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예 하나 드릴까요? 제가 공직 생활에 이제 물러나서 요사이 이제 저도 나이로 보면 지공파를 통과를 했어요. 저 죽을 때까지 공짜 지하철 안 타기로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도 어렵게 컸지만 이만큼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앞으로를 생각하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나이가 됐다고 그래서 공짜 지하철을 타고는 나는 살지 않겠다. 나라도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마땅히 공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분들이 탈 수 있도록 공짜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되는 분들은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한 국가 전략이 겉돌 우려가 많아요. 국민이 칼을 제대로 써주지 않는데 칼을 대의 공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자기결단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가 혁신이 됩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 낙선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국민이 바른 생각을 해줘야 정치인들이 바른 쪽 편을 들고 자기도 정치 생명을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 포럼과 같은 포럼을 열어가지고 우리들부터 한번 맑은 샘물과 같은 혁신적 노력을 해보자. 아무리 사회가 탁해도 아무리 정치가 탁해도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면 결국 탁도가 낮아지면서 맑은 물로 변해가 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아까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권이 마음대로 법률적 가치를 가지고 헌법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논리대로 우리 국가 전략 포럼에 모두가 한번 합력을 해보자 해서 이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여기에 동참해야 될 여러 건전한 단체들이 많이 동참하고 또 여기에 동참해 줘서 국민의 목소리를 위해 영향가를 높여줘야 될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함으로써 이 국가 전략 포럼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의 바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그러한 이 국가 전략 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배경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자리지켜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국가가 다뤄야 될 화두를 던지고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2014년 초부터는 국가 전략 포럼이 어떤 이름이 될지 이 전략 포럼이 될지 포럼보다 더 영향가 있는 어떤 기관이 될지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지금 계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여기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이처럼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선진 강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밟을 데가 없고 청장년이 힘내서 일하지 않으면 어린이와 노인 세대가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승적으로 판단하시고 다음 달부터 힘있게 모여서 저희들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좋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국가 전략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든든한 탄탄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데 앞장서고 계시는 김진현 장관님 가셨습니다만 김진현 장관님이나 또 우리 박세일 전 의원님, 지금 교수님이나 또 우리 장만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행사단을 이끌고 계신 반대철 이사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한반도 선진화 전환을 포함한 이 앞에 쓰여진 이름 말고도 대한민국의 나라 걱정을 하면서 공익 걱정을 하면서 다음 세대 걱정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래서 정부도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무더위에 이기신 그 힘으로 가을에 많은 걸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연락드리면 이 다음에 꼭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